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2편인데요. 지난 시간 1편에서 드린 말씀이 뭐였죠? 아이는 선천적으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어떤 학습 동기를 저하하는 삶의 그런 여건들 때문에 학습 동기가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 동기를 낮추는,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예요. 교육 환경적인 문제죠. 아이가 다양한 교육적인 자극, 지적인 자극을 경험할 기회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경험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접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재밌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접해보지 않은 거는 재밌는지 없는지조차 아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능 검사를 많이 해보면은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놀이하고 뭐 소꿉놀이하고 시장놀이하고 이런 식의 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그런 놀이만 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자극을 주면 아이가 다양한 영역의 그 지능이 개발이 되는데, 머리도 전두엽만 쓰면 안 되고 운해도 쓰고 잔해도 쓰고 후두엽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거와 관련된, 사회성하고 관련된 두뇌만 자꾸 쓰게 하는 그런 놀이만 계속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자아이들은요, 지능 검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시공간 문제 해결 능력을 재는 토막작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게 보면 그 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지적인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못하는 이유, 못하면 싫어하거든요. 또 못하니까 자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 회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좋아하게 만들어 주려면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다양한 자극,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자극이라도, 뭐 블럭놀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뭐 숨은 그림 찾기나 아니면 무슨 토막작이나 아니면 무슨 그림 그리기나 다양한 여러 가지 자극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반대로 너무 그런 놀이만 하는 아이들, 소꿉놀이만 하는 아이들은 다른 종류의 그 지적인 영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블럭놀이나 뭐 조립하기나 뭐 탑쌓기나 이런 시각운동 협응을 사용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놀잇감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된다. 아이들 흥미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고,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만 그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 그것들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재밌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흥미를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2번째, 애착, 정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치고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 굉장히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아이들 중에 또 지적인 능력을 자기가 타고난 것만큼 발휘하면서 잘 살고 있는 애들도 거의 못 봤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진 아이들은 인지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정서적인 안정이, 가슴과 머리는 따로 놀지 않거든요. 가슴이 안정이 돼 있고 따뜻한 아이들은요, 머리도 잘 써요. 융통성 있게.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경직된 아이들은요, 머리가 잘 안 굴러가요.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 지능 검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정서적인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냐? 제가 애착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와 신뢰로운 정서적인 유대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생애 초기에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요, 공부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가슴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3번째 이유는요, 부모의 양육 방식과 훈육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자기를 신뢰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 흥미가 계속 유발이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욕구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어떠세요? 대부분 아이한테 선택권 주시나요? 야, 이거 학원 이거 이제 엄마가 결정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다녀야 돼. 이번 달부터 다녀야 돼. 열심히 다녀야 돼. 엄마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원을 결정할 때 혹은 과외 선생님 결정할 때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그래.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해하신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학원 1, 2, 3이 있는데 1번 학원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고 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그래서 너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는 2번 학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공부도 빡세게 시키고 이번 학원 다니면 돈 안 아까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가 만약에 3번을 선택했다. 엄마 나는 3번째 학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부모 마음에 다 탐탁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열심히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공부를 또 좋아하게 돼요. 열심히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훈육 방식인데요. 아이가 과제에 실패하거나 성공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또 틀렸어. 이거밖에 못해? 야, 돈 아깝지 않냐? 엄마 아빠가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를 뒷바라지 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요, 반응해 주시면요, 애가 어떻게 될까요? 막 좌절감이 막 쌓이면서 반항심이 막 생기면서 공부 더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실패나 성공의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떤 걸 느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70점 맞았네. 지난번보다 좀 떨어진 것 같다. 어땠어? 이번 시험이 어려웠니? 이렇게 그냥 대화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구, 또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시험이 어땠어? 어려웠니? 엄마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험이 지난번보다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너가 공부할 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너가 느낀 것들이 재밌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또 힘들었던 건 뭐니?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느꼈던 그런 재밌었던 점을 공부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너가 원하는 점수 때는 몇 점이니? 그럼 다음에는 75점으로 한번 해볼까? 아이가 그 다음에 그 목표 점수를 정하게끔 하시고, 그래 엄마도 도와줄게,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그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엄마 그래 나쁘진 않았어요, 나 그래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재밌게 공부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부모님 속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진정시키시고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너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잘한 거네. 다음엔 잘 나오겠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니? 또 뭐 개선할 점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다음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응? 뭐 이런 식으로 이를 악무시면은 아이가 하겠습니까? 자, 이제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이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이 세 가지 요인은요, 전부 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요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부를 아이가 싫어하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신 부모님이 다시 공부를 좋아하는 자녀로 만드실 또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라는 얘기도 되니까요. 자, 다음 3번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